실평수도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있죠. 그게 실평수라고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한데요. 좀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이 정도면 경치 되게 뚫려 있죠. 예. 이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타일을 까고 나니까 지금 바닥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상태로 데코 타일을 붙이기 힘들거든요. 가격이 비싸요, 이런 타일은. 그래서 데코 타일이라고 타일 비슷한 느낌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닥재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먹힙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울퉁불퉁하니까 이런 건 다 샌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샌딩이 뭐냐면 그냥 면가리 또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다 철거를 해준다 해도 샌딩의 주체는 누군지 그런 것까지 미리 체크하시면 좋죠. 그리고 현장에 층고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이 기둥 같은 거 있죠. 천정에는 기둥, 이거를 보라고 하거든요. 이 보까지의 높이, 그리고 시멘트의 높이, 시멘트 천정까지 높이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3.6m까지 나오거든요. 3.6m면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전에 헬스장으로 썼던 데라서 운동시설 업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층고가 높은 데를 헬스장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층은 헬스장이 있고 위에 층은 스크린 골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소음이나 진동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이것도 보셔야 돼요. 매물 찾을 때 꼭 에어컨 실외기가 그 해당 층에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다 라면 괜찮고요. 만약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의 호실이 중간층에 있다 하면 실외기를 어디다 빼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1층이나 아니면 탑층으로 빼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서 공사 비용이 되게 높게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층고가 너무 높아진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일반적인 실외기로는 못 쓰고요. 멀티 실외기를 써야 돼요. 근데 그 멀티 실외기 비용이 대단히 비쌉니다. 해당 층에 실외기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도 매물 찾을 때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쪽이 실외기실이거든요. 이제 베란다로 보면 돼요. 저쪽에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놓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테라스 보여드렸죠? 테라스 한 구석에도 실외기를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한번 보죠. 그래서 어떤 현장 보면 다 철거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잔철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됐으면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당연히 초반에 다 제거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창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헬스장 같은데 위에 층에 헬스장이다. 그런 경우에 좀 진동이 들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고무 매트를 좀 깔아놔요. 이제 방음 같은 거 잡는, 진동이나 방음을 잡는다고. 그런데 헬스장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역기 같은 거 내려놓을 때 힘드니까 천천히 내려놓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진동이 갈 수밖에 없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위층에 헬스장이 있다 라면 어느 정도의 진동은 들릴 수 있겠다 라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베란다, 즉 실외기실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가 아까 거기보다 좀 더 어두울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어디가 동양이고 서양이고 남양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느낌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서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후 3시쯤에 오면 3시쯤에 왔다 치면 여기가 더 밝은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이면 유리벽면이죠. 이 유리벽면을 다 철거를 하면 지금 도면상에는 여기도 유리창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평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평수도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있죠. 그게 실평수라고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한데요. 좀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이거 레이저 줄자 있거든요. 레이저 줄자로 미리 한번 재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층에 도면을 달라고 하세요. 도면에 사이즈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즈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실평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평이라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90평인 매물도 많고요. 70평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60평인 매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전용 면적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실평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하거나 아니면 도면을 보고 사이즈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층을 다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쪽 공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 컨셉을 한다 하면 택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앵글을 놓고 이제 활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를 방금 제가 보여줬던 거를 다른 분하고 같이 쓴다 하면 여기를 독점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다 쓰는 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도면이 1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도면 나온 거랑 현장하고 얼마나 일치한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차이 좀 있죠. 여기가 제주점이잖아요. 근데 이쪽 테라스 살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여기까지가 다 붙박이 소파로 돼 있어요. 그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잘라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 회사의 의견을 전달해줘야죠. 실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니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 만약에 공사 시작하고 나서 도면을 바꾸면 되게 복잡해요. 뭐 인테리어 현장 소장님도 되게 힘들거든요. 도면 계속 바뀌니까 본인도 헷갈려요. 나중에 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사 전에 도면은 100% 확실하게 픽스를 하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가 라운지가 형성될 거예요. 꽤 큽니다. 아마 저희 드림캐쳐스 모든 지점에서 가장 크게 한 33평 또는 35평 정도가 기획이 되어 있어요. 양창이죠. 그래서 이쪽에 창 하나, 이쪽에 창 2개 해서 꽤 큰 규모의 공유오피스 라운지가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공간 기획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공간 기획이란 뭐냐? 여기가 총 132평인데 132평을 실제로 어디에다가 뭘 앉히고 어디에다가 1인실 놓고 어디에다가 2인실 놓는지 그런 걸 말합니다. 이 공간 기획이 잘 돼 있어야 공유오피스로서 장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공유오피스와 완벽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공간 기획입니다. 이 공간 기획은 인테리어는요 솔직히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돈만 들이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 기획은 누구나 전 따라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또 공간 기획 회사니까 저희만의 완전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온 거는 공간 기획하려고 온 거예요. 공간 기획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온 겁니다. 또 여기가 제주라서 제주의 지역적인 특색이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간 기획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점은 특별하게 좀 컨셉을 좀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점점 이거를 디벨롭하는 단계에서 뭐 다시 원상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제주점의 특색은 좀 제주에 걸맞는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든 아니면 다른 요소든 아니면 공간 기획이든 뭔가 제주에 걸맞는 좀 더 휴식에 더 특화된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신 기획 있으실까요? 일단은 여기 제주는 디자인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일반 화이트, 우드, 그린 컬러로 많이 썼거든요. 예, 지금 유리 깨는 소리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다가는 좀 야자수라든가 아니면 좀 제주의 워케이션 스타일도 좀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상가 매물을 볼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가 매물을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주변의 경쟁 공유 오피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손익 시뮬레이션을 뽑아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내가 이 매물에서 공유 오피스를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남고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투자금은 얼마나 나올지를 한번 산출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매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유 오피스로 괜찮은 입지를 찾기 위한 게 되게 빡빡하거든요. 왜냐면 따지는 조건들이 많죠. 뭐 주차도 있죠, 창도 있죠, 그 주변에 상권 형성 정도도 있죠, 뭐 기타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상가 입지를 찾는 거, 특히 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국에는 많이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가지 매물을 봤다고 하면 그 중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중에서 최고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코 만점짜리 매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에서 상가 매물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제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